네, 취업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최신 시사 상식 많이 이제 폭로해 드리고요. 또 면접까지 대비해보는 시간이죠. 네. 취업 앤 시사 콕콕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은 것도 배울 수 있고, 네네. 또 배우면서 면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시죠, 또.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이제 3월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우리 네. 출연자분들한테서 어떤 그런 새로운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네. 네, 이 분위기와 맞게 오늘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모든 상황이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유쾌한 소식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소식을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오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 타임지지의 표지 인물로도 등장했는데요. 줄리안 어센지 그리고 그의 작품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은 씨와 네. 재권 씨가 실전 면접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어려운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네요. 예, 굳이 네, 면접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네. 하여튼 줄리아 어센지 요분 제가 네.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이렇게 기사로는 뵌 적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어떤 사람인가요? 줄리안 파울 어센지 1971년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고 우리 나이로 42살입니다. 내부 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이자 최고 책임자이고 스스로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딱 꼬집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나이입니다. 네. 14살 때까지만 해도 37번 이사를 다녔어요. 오, 네. 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 홈스쿨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 16살 되던 1987년도에 해커 단체인 인터내셔널 서버시브즈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16살 때 이게 어머니가 네. 코모도어 64 컴퓨터 아주 초기 모델이죠. 예. 이걸 사줬는데 이 87년이었으면은 웹브라우저도 없었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그 모뎀을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네트워크 세상으로 여행을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네. 하여튼 조직한 해커 단체는 침입한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정보를 변경시키지 않고 다만 정보만 공유한다. 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너무 기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네네.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 멜버른 대학교 학생 하다가 2006년도 인터넷을 통해 자기와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드디어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인 오늘의 주제 위키리크스를 설립합니다. 네. 근데 이 메인 서버가 어딨냐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데 네네. 지하 30m에서 화강암을 뚫고 핵전쟁 벙커 안에 이 서버 호스팅을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줄리안 어센지라는 사람 정말 잘생기기도 하셨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위키리스크가 과연 어떤 일을 하기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위키리크스와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배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위키리크스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론 자유와 검열 반대를 주창하는 것인데요. 처음엔 별로 많이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무슨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 기지의 수용소 운영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가 드디어 2010년 4월 이라크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 12명을 사살하는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파치 그 조종사들이 자기 쏘면서 나이스! 막 이러는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 폭파된 차량에는 어린아이 2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2명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0년 6월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7만 7천여 건, 11월에는 미국 외교 문서 25만 건. 대단하죠?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 기업들이 공적이다. 줄리안 어센지는 공적이다. 라고
규정을 짓죠. 네네. 하지만 2008년 이코노미스트 뉴 미디어상 그리고 2009년 엠네스티의 인권 부분 그 보도 기관상 심지어는 2010년에 전직 CIA 요원들이 만든 협회 그 샘 앤더슨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는 샘 앤더스 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명성과 지지를 얻게 됩니다. 네. 그저 동영상 혹시 못 보셨어요, 상은 씨는? 저는 본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맞아요. 충격적이었고 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걸 보면서 미군들이 좋아하는 모습. 네.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네. 자,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자신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진정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참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사실 이제 이미 20살 때 31건의 그 해킹을 통해 가지고 기소돼서 벌금 받은 적도 있고요. 네. 정부기관의 비리라는 것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삶을 거치면서 검열 반대 같은 활동 가지고 신념과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에서 위키리크스 설립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정치를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런 신념들을 관철시키는 건 중요한데 어쨌든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떤 법적인 데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훈 씨 얘기대로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논란이라기보다 정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네.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의 이 활동을 간첩죄로 규정지었습니다. 네, 피해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 상원의원의 조 리버만은 위키리크스 서버를 제공하고 아마존 압력을 넣어서 그 서버 제공을 중단시켰고요. 국무부의 경우에는 위키리크스의 기부금 창구 가운데 하나인 페이팔에게 후원 계좌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 푸틴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위키리크스에는 배트맨과 로빈 이렇게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메드베데프가 푸틴 상급자이지만 사실상 푸틴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미 사망했지만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카다피는 변덕이 심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네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인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이제 사르코지 이혼 관련 보고서까지 공개하고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서 비교적 꼼꼼하고 실용적인 데다가 비판을 잘 견뎌낸다. 후원 평가를 줬네요. 반면 가장 가혹한 혹평은 네네. 이탈리아 유명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입니다. 네. 무능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네. 푸틴의 대변인이 되고 있다. 네네. 심지어는 이제 젊은 여성들과의 스캔들까지 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부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이나 이는 각국 정부 수반들이 어센지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 간첩으로 규정 짓는 것이죠. 네.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저 위크리크스 문건에는 북한 이제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대한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무기력한 늙은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북한이 꽤 영향력이 있는 여성 사업가의 말을 빌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식사 자리에서 줄담배를 피며 정신도 또렷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기억력도 좋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행보를 먼저 살펴보니까 더욱더 이 어센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집니다. 일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어센지는 2010년 8월에 만난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2월 7일 런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고 네네. 어센지는 이것은 이 상황은 미국 정부 기밀문건 폭로에 따른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스웨덴의 그 본국 송환 명령에 거부하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낯선 여성들이 자기에게 먼저 와서 합의에 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상고심을 시작했는데요. 이 상고심이 기각당하면 어센지는 스웨덴으로 강제로 송환당하게 되고요. 네. 이어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 스파이 혐의 등으로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자, 대략적으로 위키리크스와 줄리아 어센지에 대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들으면서도 어렵고, 네. 예, 뭐 그런데 이게 면접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줄리안 어센지와 관련해서 나와서 질문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두 분께서 한국 직업방송에 입사하시는 이제 그 면접생이 되시고 제가 네. 면접을 보겠습니다. 실전 면접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죠. 실전 또 면접을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 좀 그런데, 네. 나이가 가지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봅시다. 뭐, 네네. 네. 누가 뭐 준비가 됐겠습니까? 네. 예. 자,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우리 송상은 씨, 네네. 박재곤 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일단 저희 한국 직업방송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런 멘트까지. 네네. 방송인만 그 어느 곳보다 네네. 시사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 분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곤 씨. 예. 1번 박재권입니다. 예. 예. 인사는 하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번 박재권입니다. 예. 네. 줄리안 어센지라는 사람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줄리안 어센지가 위키리크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정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예, 알고 예. 계실 겁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네요. 줄리아 어센지는 네. 어렸을 때부터 해킹에 심취해서 웃지 마시고요. 예, 해킹에 심취해서 이미 20살 때 범법자가 됐습니다. 네. 호주 정부로부터 네. 고소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럴수록 그의 컴퓨터 실력은 네. 그 누구도 따라왔을 만큼 대단한 실력가가 됐습니다. 결국 사상. 2006년도에는 예. 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네. 위키리스크 리스크 위험이지. 위키리키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부 고발자를 모집하는데 네. 그의 사상이 제가 지금 더 의심됩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무슨 소리야. 밀어주시네요. 모르겠어. 굉장히 너그러우신 면접관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넘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하려고 의욕만 넘칠 때에는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심지어 질문이 뭐냐라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 질문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네. 네. 재원 씨가 어렸을 때의 줄리안 어센지의 성장 과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예. 그는 이러저러한 사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장황해지니까 나중에 자기가 뭘 대답해야 될지 질문이 먼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네.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만 그렇지. 어센지에 어센지. 대해서 예. 그렇게 지금 아는 하다 대로 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죠? 들었는데도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 실수 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먼저 두 갈씩 먼저 주제 내지 그 답변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답이죠. 위키리크스를 통해 그 독보적인 언론인을 자처하는 줄리안 어센지 사상은 언론의 자유와 검열의 반대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위키리크스 설립이라든지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훨씬 깔끔한 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떨리는데요. 네. 제 차례인가요, 이제? 예, 네. 이제 우리 상윤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줄리안 어센지 위키리크스처럼 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자라고 하는 이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부딪히는 항상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혼란입니다. 네. 이 내부 고발자를 정보 받아서 이렇게 공개했을 때 닥치는 이 혼란에 대해서 공개하자니 그 혼란이 좀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만두자니 비리는 계속될 것 같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상은 씨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딜레마를 정리하겠습니까? 참고로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상은 씨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어려울 거야. 네. 일단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번 송상은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공공성과 대의에 관한 그런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정말 전체적인 그런 공공성을 많이 해치는 정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거를 조금 지금 현재 혼란과 어떤 일부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걸 좀 많이 공표를 해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가치관입니다. 네. 예.
그게 제 가치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변 참 괜찮았나요?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네. 묻는 시사 질문이라는 것이 괜히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네네. 그 개인의 면접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은 씨는 이렇게 공공성이라는 먼저 이렇게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려고 앞에서 두 가지식으로 하라고 하셔서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 네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를 따진다면은 네. 지금 상황은 굉장한 비상 상황입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중동에서의 긴장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네.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특히 굉장히 비상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내게 어센지와 같은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이 위기의 순간에 슬기롭게 지나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를 잡겠다고 하면서 초가상간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라는 식으로도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예. 꼭 이제 상은 씨가 얘기했던 그것이 답이 아니라 예. 개인 아까 답이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예. 그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오늘도 같아요. 또 상은 씨랑 비교가 돼가지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재건 씨가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면서. 평가를 듣고 네, 그래요. 어쨌든 저 곧바로, 같은 상황이라도 그 참여했어요. 사람의 저 태도와 소신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 굉장히 아니에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전 세계가 줄리안 어센지에 대해서 뭐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들을 잘 갖고 있는 것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최혜환 씨가 면접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줄리아 어센지가 날 센 지 얼마 됐습니까? 소송 때문에. 네. 면접에서는 그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니, 상은 씨가 끊어서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지금 뭐 시간도 다 네. 됐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요, 정말 말씀하신 김에 왜 저희만 맨날 면접을 받아요? 맞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면접 질문을 준비해서, 그래요. 예, 한번. 다음 주엔 제가 면접 받을게요. 예, 불시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도. 저희도 네, 한번 네. 면접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혜환 씨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